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 요 구간에는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소비는 더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가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52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문자 상담 신청드립니다. 현재 시세 약 10억에 대출 7억 정도 낀 서울 마포 서교 푸르지오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서울 마포 메세나폴리스 57평형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병원 운영 중이라 월 수익은 4천에서 5천 정도로 좀 되는 편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난감하네요.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정말 제 꿈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교 프루지오 아파트에 거주 중에 계시는데 저는 그 아파트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합정역을 끼고 있는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매매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은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회사 대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업종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출나게 의사분들 그리고 주재원분들이 저희 회사를 좀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도 지금 사연을 보아하니 아마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병원장 또는 의사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분들의 이제 큰 특징을 보게 되면 한 업계 업종에서는 특출나게 능률이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계획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 못하고 또 계획도 잘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절실히 원한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충분히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죠. 다만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메세나폴리스 아파트도 보실 수도 있고 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입지가 뛰어난 곳의 아파트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우리 홍대 입구역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교 프루지오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약 13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 2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파트는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가 잘 성사되지 않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매매할 수 있는 전략 있습니다. 그 전략은 다시 한번 상담 때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짧은 강의 영상에서 큰 내용들을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뒤에 판소를 통해서 그럼 시점이 지금 아니라 때가 있는 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홍대 입구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입지가 좋은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34평 단일 평형대고요. 여기에 실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보점을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 약 10억 5천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예상 정보점을 산출해 보니 이 아파트의 예상 정보점은 13억 중반으로 나옵니다. 자, 따라서 원래 이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13억 중반대까지 상승을 했어야 할 아파트인데 아예 이 정도까지도 상승되지 못하고 정말 하회된 금액 10억 5천에 그나마 한 건으로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가치를 봤을 때 가치가 많이 상실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뭐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환경 자체도 아파트의 입지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년 정도가 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매도가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 시세를 보면 시세가 뭐 약 한 10억 5천 이렇게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억 5천에 매매가 될까를 봤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 10억 5천 정도면은 매매가 잘 성사돼야만 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상승폭이 굉장히 저조했던 아파트죠. 따라서 이 가치적 힘이 굉장히 약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저항 금액은 10억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10억 이상 금액이 상승되기에는 어려운 아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대 수준은 9억대 수준이다. 9억대. 그래서 9억,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에서는 아마 거래가 완전히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9억대에 만약에 매도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거의 바닥 수준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매도한다라고 해서 사실 매도하고 또 갈아탈 만한 아파트도 없고 또 지금 대출도 약 7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출 7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9억대에 매도한다면 남는 차익이 2억대인데 그 자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해도 충분히 우리 구독자님이 갈 수 있는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자, 우리 합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연식이 약 한 12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보통 뭐 국민평형, 5구 타입, 뭐 84 타입 이 기준은 없고 전부 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아파트 평형대가 57평, 대형 평형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정고점을 확인해 보니 정고점이 약 25억 정도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예상 정고점 산출해 보니 예상 정고점이 약 27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승되지 못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시세를 보아하니 약 23억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매하는 것도 거의 고점 아닌 고점 금액에 매매하는 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매하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때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때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지금의 현 시점의 하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큰 줄기로 봤을 땐 지금은 하락 주기로 넘어온 상황이다 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우리가 경험했던 대세 상승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하락 주기다. 그런데 제가 상승하고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 시점 또는 가까운 미래에 미시적 관점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큰 줄기로 봤을 땐 하락 주기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고 오판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대다수 영상 하나만 보고 딱 판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의 하락은 어떤 하락이냐? 자, 대외적 요인으로 하락한 하락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대외적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전쟁 또는 세계 금융 또는 금리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한 요인이 대외적 요인으로 하락한 현재의 시점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강화됐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 규제의 역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규제의 역설. 자, 대표적 규제의 역설.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시장을 규제했던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요인들의 역설적으로 인해서 지금 대형 평형대가 가격이 하락하지 못하고
대형 평형대의 가격이 견고하게 유지됐던 이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대외적 요인으로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은 이제 일시적입니다. 앞으로는 금리가 또다시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 금리 변수는 이제 조금씩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 역설이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대출 규제가 있었죠. 대표적 대출 규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투기 과열지구내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선 담보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한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생겼었죠. 자,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이런 합정 메세나폴리스 같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15억이 초과된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였었죠. 근데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2020년, 2021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던 분들은 전부 다 대출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매입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대외적 요인이 생겨서 금리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아서 사신 분들, 영끌하신 분들 전부 다 물건을 내놔야 정상적이죠. 근데 15억이 초과된 아파트 전부 다 집값 상승 시기에 어떻게 됐죠?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다. 따라서 현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는 무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메세나폴리스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15억이 초과됐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런 대형 평형대 아파트들 전부 다 가격 하락이 없고 견고함을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특히나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낙폭이 많았던 평형대는 20평대, 30평대죠. 그 당시 20평대, 30평대에 대출받고 집 사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비정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임대차 3법의 이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인해서 결국엔 전세대출 금리도 올라가서 이 전세의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역전세가 많이 발생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대형 평형대는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않는 평형대죠. 보통 투자 수요가 많이 접근하는 평형대는 5구 타입 또는 84 타입 기준에서 많이 접근을 하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대형 평형대는 그나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성이 많이 좋지 않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역전세가 많이 발생이 안 됐다. 따라서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거의 없었던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하락에 있어서는 대형 평형의 낙폭이 없는 시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냐라고 보여진다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 요 구간에는 대형 평형대의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은 지금의 현 시점의 하락 시기와는 좀 다른 하락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오는 하락은 대내적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재차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내적 요인, 어떤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 소비가 엄청나게 감소될 겁니다. 자, 소비도 감소되고 수요도 감소되고 반대로 공급은 늘어나는 구간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는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시점, 요 시점에 찾아오는 하락이 진정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락과는 좀 다르죠. 왜냐? 지금은 금리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물가가 억제가 되면 금리를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경제에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를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수 경기는 한 번 악화되면 끊임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화의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접해지는 순간에 굉장히 큰 폭의 또 굉장히 침체되는 이런 하락장의 시기를 맞이할 거다. 자, 앞으로 소비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적 모습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정점에 도달하고 급격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소비 인플레로 물가가 함께 상승이 되었던 거죠. 근데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소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나마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연하죠. 코로나 때는 유동성이 공급됐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도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계속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지금 가장 먼저 아끼고 있는 건 뭡니까? 가장 간단한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뭐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아끼고자 또는 뭐 난방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물가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먹는 거, 그리고 소비하는 건 조금 아끼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아끼죠. 그래서 여행 다니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임금도 내려가는 겁니다. 임금도 정체되고 내수 경기도 악화되면서 또 기업들의 위기도 발생이 되고 건설사들의 PF 대출에 대한 위기도 발생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는 더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소비가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낄 거는 다 아끼다가 이제는 여행도 아끼고 여행도 안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자가주택에 자금이 가장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자가주택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죠? 소비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공급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 공급보다 더 적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적체되고 있죠.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매도 물량도 공급 물량입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만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규제 완화에 이번에는 역설이 생길 겁니다. 규제 완화의 역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출이 있죠, 대출.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한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정책이 나왔었죠. 자,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이런 지역들을 비규제 지역으로 전부 다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자, 따라서 2주택자는 원래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주택자도 지금 현재 대출이 나오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에서도 대출이 전부 다 나오더라. 또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 1식 2주택자 그런 분들이 이제 선매수 후매도 하려고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대출이 나와서 갈아타기가 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도 이제는 전부 다 3년 이내에 종전주택만 처분하면 대출이 전부 다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받고 어떻게 됩니까? 영끌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 영끌하신 분들. 따라서 상급지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강남 지역 일대도 상급지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전부 다 영끌해서 가신 분들 많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우스푸어가 굉장히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클 거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이런 대형 평형대 우리 같은 아파트들 또 상급지고 또 대형 평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데에 대출 받고자 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출 7억이나 받아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산 것처럼 똑같이 이 메세나폴리스 아파트 대출을 엄청나게 이용해서 또 매수하고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가중될 거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 평형대에 이 낙폭이 거의 없이 이렇게 가격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는 이제 디플레이에 대한 심리가 작용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수요는 감소되면서 공급은 늘어나고 내수 경기는 악화되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다. 다운사이징. 그래서 평형대를 줄여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아파트 하락 구간에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면 약 19억에서 20억 정도까지는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을 거다. 따라서 이 구간이 찾아오는 시기에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다. 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전략들은 다시 한번 계획, 전략,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세우셔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충분히 전략적인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잘 세우셔야만 합니다.